2023년도 수능 연구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주제 통합 8번째 질문이고요. 도덕 판단에 대한 철학과 신경윤리학의 입장? 신경윤리학, 신경윤리학 이건 뭘까요? 신경이 들어가고 윤리가 들어갔네요. 좀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인문 지문이랑 과학 지문이랑 섞인 건가? 볼까요? 어떤 건지.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도덕 판단이 주관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인 도덕 법칙에 근거해야 한다. 그죠?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다, 원칙이 있다. 그걸 따라야 된다. 칸트죠, 그게. 또한 칸트는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어떤 결과를 얻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명령 그 자체가 목적이다. 명령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 명령을 도덕 법칙으로 제해야 한다. 도덕 법칙이 뭐냐 이러면 어떤 목적이나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어떤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 명령. 그죠? 도덕 법칙으로 제시했다. 다시 말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적인 가언 명령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로서의 명령인 정언 명령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거 훔치지 말라, 사람을 때리지 마라, 이런 게 이제 정언 명령이죠. 조건적인 명령은 이런 게 어떤 겁니까? 좀 좋은 말, 사람이 좋게 행복하게 살려면 사람을 때리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굉장히 강한 명령, 조건이 붙는 거, 하려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게 아니라 도덕법칙은 이제 무조건 사람 때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칸트의 윤리학을 동기론이라고 한다면 공리주의는 결과론이라고 할 수 있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건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다. 공리론, 공리주의, 그죠?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이래가지고 공공의 이득이 많을수록 좋은 거다. 그런 거에 이제 공리주의죠. 공리주의는 동기가 어쨌든 어떤 행위를 했던 간에 그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공의 어떤 이익이 크다라고 하면 그게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리주의 유명한 격언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얻는 결과를 최선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 행복은 최대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유용성 또는 쾌락을 의미한다. 행복. 이러한 점에서 공리주의는 쾌락이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쾌락주의의 전제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은 악이고, 그죠? 쾌락은 선이다. 이 쾌락은 나쁜 쾌락이 아니라 어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죠? 그게 이제 쾌락인 거죠. 공리주의는 앞서 언급된 격언이 절대적인 원칙으로 작용하는 이론이지만, 공리주의는 앞서 언급한 격언이 절대적 원칙으로 작용하는 이론이지만 동시에 같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적인 이론으로 평가된다. 칸트는 절대주의 윤리설이고 얘들은 공리주의, 얘들은 쾌락주의, 이런 애들은 상대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괜찮다. 공리주의는 쾌락의 질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양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질적 공리주의가 있고 양적 공리주의가 있다. 벤담, 밀 이런 거. 개별 행위의 유용성을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행위가 전제하고 있는 규칙의 유용성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구별된다. 이게 또다시 나뉘네요. 그렇죠? 규칙의 유용성을 따지는가 아니면 개별 행위의 유용성을 따지는가에 따라 행위냐 아니면 규칙이냐, 그죠? 그게 어느 정도의 어디에 이제 가중치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영국의 철학자 브로드의 구분에 의하면 칸트의 윤리 이론은 의무론적 이론에 공리주의적 윤리 이론은 목적론적 이론에 해당된다. 칸트는 의무론이고
공리주의적 이론은 목적론이다. 그에 따르면 의무론적 이론은 어떤 종류의 행동이 언제나 어떤 종류의 환경에서나 그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옳거나 그렇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뭐 행동 결과랑 상관없이 뭐 어떤 모든 항상 그죠? always 그 행동이 옳다 그러다 결정이 나는 거고, 의무론적 윤리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의무로서 행위에 내재하는 근본 원칙에 주목하는 윤리다. 반면 목적론적 이론은 뭐 행위의 옳고 그름이 좋거나 나쁜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그 경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목적론적 이론. 목적론적 윤리란 인간이 추구하고 또 추구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전제하는 윤리인데, 어떤 거죠? 목적이 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넓은 의미로는 행복이고 좁은 의미로는 어떤 쾌락이다. 쾌락과 행복이 좀 나눠지네요. 여기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선이고 옳은 행위다. 결과가 가장 좋으면 좋은 거다. 목적론적 이론. 아니면 그 과정이 좀 중요하다. 의무론적 이론. 뭐 그런 얘기네요. 어려운 내용 아니고. 또 봅시다. 그 다음 질문. 도덕 판단에 관한 연구들은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과 직관이나 감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대별되어 왔다. 도덕 판단. 이에 대해 이제 그린은 도덕 판단의 과정에서 이성이나 감정이 각각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뇌의 반응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신경윤리학의 입장에서 이중과정론을 제시하였다. 그린? 그러니까 뭐 이성도 작용하고 감정도 작용하고 그렇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게 이제 이중과정론이겠네요. 그렇죠? 이중과정이론. 이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도덕적 판단에 필요한 상황에서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 모드와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모드, 유연성, 수동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네요. 도덕 판단은 수동 모드에서 이성적 추론을 통해 유도되거나 자동 모드에서 감정적 형태를 갖는 직관의 형태로 도출되며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출되기도 한다. 이건 뭐 두 개가 짬뽕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는 서로 상이한 행위 방식과 동일한 행위 결과로 구성된 두 종류의 딜레마를 제시하여 도덕 판단의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트롤리 딜레마의 상황은 달리고 있는 트롤리 앞에 5명의 인부가 있다. 이들은 곧 트롤리에 치여 죽게 될 것이다. 트롤리가 뭐 트럭 같은 건가요? 치여 죽게 될 것이다. 선로 변환기, 기차인가 보다. 그죠? 선로 변환기를 당기면 당신은 선로 옆에서 일하던 인부 1명을 죽이게 되지만 대신 5명을 구할 수 있다. 선로 변환기를 당기는 이 행위는 타당한가? 1명 살리고 5명을 한 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가라고, 그죠? 물어보는 거 딜레마네요. 이게 이제 트롤리 딜레마인가요? 인도교 딜레마는 달리고 있는 트롤리 앞에 5명의 인부가 있다. 당신은 선로 위에 인도교 그럼 사람이 지나다니는 다리 그 위에 서 있고 그 옆에는 큰 체구의 남자가 1명 서 있다. 당신이 5 인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밀어 선로로 떨어뜨려 트롤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가? 와 같이 제시된다. 그러니까 1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린다. 그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인도교 딜레마네요. 그럼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아까 트롤리의 딜레마는 5명의 인부가 있고 당기면
일하던 인부 하나는 죽게 되지만 5명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 인도교 딜레마는 5명의 인부가 있는데, 인도교 위에 서 있고, 뭐 그 옆에 이제 큰 체구의 남자가 한 명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큰 체구 남자 이 사람을 죽이면 밀어가지고 멈추게 하면 5명의 인부를 구할 수 있다.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봅시다.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85%의 피실험자들은 솔로 변환기를 당기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이게 결과가 다르네요. 인도교 딜레마는 에 대해서는 12%의 피험자만이, 그죠? 실험한 사람이죠. 실험 당한 사람이죠. 피험자만이 큰 체구의 남자를 미는 행위가 옳다고 판단하였다. 이건 뭐지? 그럼 뭔 차이가 있지? 트롤리랑 인도교와 차이가 뭐지? 한번 봅시다. 그리는 이런 차이 원인을 감정 활성화 정도로 해서 찾았다. 트롤리 딜레마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비인신적 도덕 딜레마와 달리 인도교 딜레마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적 도덕 딜레마 상황에서는 판단의 정당화 가능성과 별개로 불승인의 감정 반응이 더 강하게, 승인 안 하는 어떤 감정 반응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며, 뭐 이러한 감정 반응이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85% 트롤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뭐 솔로 변환기를 당기면은 이게 솔로 변환기를 당겨서 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 밀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 차이인가 보다. 그죠? 이거 뭐 이런 방법은 이렇게 밀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솔로 변환기를 당기느냐. 그죠? 결과는 똑같은데, 어떤 뭐 감정적, 불승인의 감정 반응이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솔로 변환기를 당기는 거냐, 직접 미는 거냐. 둘 다 살인이긴 한데 이건 직접 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네. 그죠? 감정 반응이, 이거 뭐 판단의 정당화 가능성은 아주 냉철하게 보면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85%랑 12%가 다른 이유는 이게 직접 밀어서 죽이는 거니까 판단의 반응에 영향을 끼쳤다. 그죠? 감정의 반응이다. 그리는 fMRI 촬영 결과를 분석하고, 뭐 딜레마 상황이 MRI죠. MRI 뇌에 뭐 그냥 사진 찍는 거니까 뇌 MRI 찍는 거겠죠. fMRI 분석하고 분석하고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응답을 도출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소요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대답할 때까지 이제 소요 시간을 비교를 하니까 뭐 자기 주장에 맞는 게 나왔다는 건데, 결과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하는지. fMRI 촬영에서 트롤리 딜레마를 마주한 피실험자들에게서는 고차적이고 숙고적인 인지 처리에 관련된 대뇌 영역이 활성화되었으며, 트롤리 딜레마를 마주한 피실험자들에게서는 고차적이고 숙고적인 인지 처리에 관련된 그 뭐 좀 높은 수준의 인지 처리에 관련된 대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인도교 딜레마를 접한 피실험자에게서는 감정 처리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성이 깊은 대뇌 영역에 활성화되는 모습을 관찰되었다. 그러니까 트롤리가 이제 땡기는 거잖아요. 그죠? 뭘 땡기는 거냐? 그 이제 선로 변환기, 그죠? 선로 변환기를 땡기면 뭐 사람이 죽는 거는 알지만 어쨌든 이걸 땡기는 거니까 조금 차가운 머리, 숙고적인 인지 처리나 고차적인 어떤 그죠? 영역이 이제 활성화되었는데, 인도교 딜레마는 밀어서 죽이는 거잖아요. 밀어 죽어버리니까. 감정 처리와 관련된 대뇌 영역이 활성화됐다. fMRI로 찍어보니까 MRI 찍는 거잖아요. 그죠? 또한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비인신적 도덕 딜레마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도출에 소요된 시간과, 그러니까 뭐 인신적, 그러니까 뭐 이거 땡기는 거, 그죠? 선로 변환기 땡기는 거, 비인신적 도덕 딜레마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도출되는 시간과 부정적 응답이 도출에 소요된 시간 사이에는 근소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도덕과 무관한 딜레마의 긍정과 부정 응답 시간 차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도덕과 이제 무관한 딜레마에서의 긍정과 이게 도덕과 이제 무관한 딜레마다. 그죠? 이거는 이와 달리 인신적 도덕 딜레마. 그러니까 아까 사람 밀어서 죽이는 거겠죠. 밀어서 죽여가지고 5명 살리는 거.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 응답에 걸리는 시간 차이는 비인신적 도덕 딜레마. 그죠? 이거죠. 상황에서 응답 유형 간 소요 차이에 비해 2배 도덕과 무관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응답 시간의 차이에 비해서는 3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죠? 인신적 도덕 딜레마. 사람 밀어서 죽이는 거니까 더 걸린다. 판단할 때. 그리는 이러한 발견과 더불어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추가하였다. 또 추가된 게 있네요. 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반응은 맥락에 종속되는 특징을 가지며 감정 반응의 강도가 강할수록 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반응은 맥락에 종속되는 특징을 가지며 직관, 그죠? 어떤 이성이 아니라 직관. 감정 반응은 맥락에 종속되는 특징을 가지며 감정 반응의 강도가 강할수록 감정이 더 많이 개입될수록 직관적 형태의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거는 이성보다는 이제 감정에 더 가깝다. 또한 이러한 판단에는 유전자, 문화적 학습, 개인의 경험의 축적이 영향을 끼치며 의무론적 윤리에 입각한 판단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의무론적 윤리에 입각한 판단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한 결과론적 근거가 존재하거나 감정 반응의 정도가 약한 경우 추론적 판단의 도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과론적 근거가 존재하거나 감정 반응의 정도가 약한 경우 추론적 판단의 도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목적론적 윤리에 입각한 판단에 주로 부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과론이 목적론이 비슷하죠. 존재하거나 감정 반응의 정도가 약할 경우 추론적 판단 도출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목적론적 윤리에 입각한 판단에 주로 부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죠. 하여튼 fMRI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혈류와 관련된 변화를 감지하는 뇌 활동을 측정하는 기술. 어쨌든 뇌 사진 찍는 거죠. 자, 봅시다. 문제 1번. 다음 가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닉을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1번이네요. 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답 5번. 그죠? 기억과 니을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4번. 넘어갑니다. 나의 이중 과정이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5번으로 되어 있네요. 적용이네요. 봅시다. 5번.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는 아기를 어쩌고 데리고 어쩌고 답 4번입니다. A와 이제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렇죠. 답 3번. 넘어갑시다. 다시 읽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